언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요. 이 한마디에 명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는 그저 도움을 주려던 것뿐이었고 며느리는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혹시 이런 미묘한 긴장감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많은 가정에서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잖아. 이 글자는 때로는 따뜻한 위안이 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특히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혼으로 만나게 된 두 여성.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집의 구성원이었고 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이 집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누이에게 이 집은 어릴 적 추억이 깃든 공간입니다. 명절상에 올라가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배어 있고 거실 소파의 위치조차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항상 이렇게 하셨어. 우리 집은 원래 이런 식이야. 악의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을 공유하는 것뿐입니다. 동생에게 조언하듯, 친구에게 팁을 주듯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진짜 가족처럼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이 말들은 다르게 들립니다. 너는 여기 방식을 몰라. 우리 식대로 해야 해. 너의 방식은 맞지 않아. 며느리는 자신의 친정에서도 30년 가까이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곳에도 소중한 전통이 있었고 익숙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함께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힘든 건 이런 감정을 표현하기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 라고 말하면 시댁 방식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방식대로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면 배려 없는 며느리로 보일까봐 그저 입을 다뭅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바로 조심스러운 침묵입니다. 며느리는 말수를 줄입니다. 의견을 내는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질문하는 대신 시키는 대로 따릅니다. 이것이 예의라고 배웠고 이것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이 또 다른 오해를 만듭니다. 시누이는 생각합니다. 왜 저렇게 딱딱할까? 나는 편하게 대하는데 왜 벽을 만들지? 가족인데 좀 더 편하게 지내면 안 되나? 며느리가 관계를 위해 택한 조심스러움이 시누이에게는 거리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데 그것이 냉담함으로 비춰집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관계를 원하지만 시누이는 편함으로, 며느리는 예의로 그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의 차이가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가족이니까 편하게 지내자는 말과 가족이니까 예의를 지키자는 생각. 이 두 가지는 모두 옳지만 동시에 존재하기는 참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누이와 며느리 관계의 첫 번째 함정입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주방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시누이는 이 말을 할 때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것, 이것이 가족 간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이런 조언이 고마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고마워. 라는 반응이 돌아오고 관계는 더 돈독해집니다. 하지만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에서는 이 말이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며느리에게 이것은 조언이 아니라 평가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은 부족하다는 메시지로 들립니다. 특히 그것이 반복될 때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뭘 해도 지적받겠구나. 국은 이렇게 간 맞추는 거야. 청소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효율적이야. 아이 옷은 이렇게 개는 게 좋아. 하나하나는 작은 조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쌓이면 며느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모든 행동이 감시받는 것 같고 모든 선택이 틀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조언들이 대부분 며느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아이를 돌보고 있을 때. 그러니 더욱 지적으로 느껴집니다. 반대로 시누이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는 정말로 도움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며느리가 서툴러 보여서 혹은 더 쉬운 방법을 몰라서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누이에게는 어떤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 집의 방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불안. 어머니가 지켜온 전통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자신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들의 이면에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숨어 있습니다. 시누이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질서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집 방식을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 방법일 뿐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후자입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청소하는 순서도 집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방식은 더더욱 다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해온 방식을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친정에서 배운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30년 가까이 검증된 나름의 이유가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시누이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어떻게 해? 한번 내 방식대로 해볼래? 이 한마디면 조언이 진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먼저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방식을 제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조언과 지시의 차이입니다. 조언은 선택권을 주지만 지시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조언은 상대를 존중하지만 지시는 위계를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시누이의 조언은 며느리에게 지시로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관계는 조금씩 금이 갑니다.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여기서 영원히 배우는 사람인가? 내 경험과 지식은 인정받지 못하는가? 그리고 시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결국 이 미묘한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면 두 사람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시누이는 또 예민하게 받아들일까봐 말을 아끼고 며느리는 또 지적받을까봐 행동을 조심합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데도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이 조언과 지시 사이 미묘한 경계선을 넘었을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명절 아침입니다. 며느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상을 차립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도 묵묵히 일합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부엌을 들여다보며 힘들면 말해하고 돌아갑니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말을 해야 도와주나? 가족이면 알아서 나서는 게 아닌가? 명절이 끝나고 시누이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며느리가 좀 서먹서먹해. 힘들면 말을 하든가. 왜 혼자 끙끙대고 있어?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갈등의 원인입니다. 서로 다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기대는 이렇습니다. 가족이라면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아차려 주었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 이것은 며느리가 자란 환경에서 배운 가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친정에서는 어머니가 힘들어하시면 자식들이 알아서 도왔습니다. 엄마, 내가 할게요라는 말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필요를 아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기대는 다릅니다. 힘들면 말을 해야지. 나는 내 생각을 읽을 수 없어. 편하게 말하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혼자 참고 있어? 시누이가 자란 집은 다른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는 것. 그것이 더 건강한 소통이라고 배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모두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로가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시누이는 배려가 없어. 가족인데 나를 신경 쓰지 않아. 시누이는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왜 저렇게 속을 안 보여줘?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아. 이런 기대의 차이는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명절에 왔을 때 시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쉬었다 가지. 애 봐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면 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누이는 자기 조카에게 관심이 없나 봐. 봐주겠다는 말도 없네. 도움을 청하고 싶지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또 다른 상황. 시누이가 먼저 연락을 합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며느리는 당황합니다. 갑자기 준비할 시간도 없는데.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거절하지? 시누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가족끼리 편하게 만나자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냥 와서 밥만 먹으면 되는데. 하지만 며느리에게 시댁 방문은 준비와 긴장이 필요한 일입니다. 옷차림부터 가져갈 선물, 아이 챙길 것들까지. 단순히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기대는 계속해서 어긋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기대의 차이에 대해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누이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운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며느리는 시누이에게 자신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오해하고 거리를 둡니다. 가족이니까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는 때로는 독이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명확하게 소통해야 하는데 가족이니까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쌓인 기대와 실망은 관계를 서서히 멀어지게 만듭니다. 명절에 만나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가 됐어. 이 말 속에는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기대했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방식이 정답이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살림을 잘해. 우리 며느리는 애를 정말 잘 키워. 시어머니의 이런 칭찬이 들릴 때 시누이는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불편함. 나도 엄마한테 그런 칭찬받고 싶은데 라는 마음. 이것이 네 번째 갈등의 원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입니다. 시누이는 이 집에서 딸로서 인정받고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 노력했고 착한 딸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부모님의 관심이 분산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를 잘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맛이 좋다고 칭찬합니다. 시누이는 생각합니다. 나도 엄마한테 요리 배워서 했는데 그땐 그런 칭찬 안 해주셨잖아. 며느리는 육아에 정성을 쏟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를 정말 잘 키운다고 감탄합니다. 시누이는 생각합니다. 내가 키울 때는 이것저것 지적하시더니 며느리가 하면 다 좋게 보시네. 이런 감정은 시누이 자신도 불편합니다. 내가 왜 이래? 며느리 잘하는 게 좋은 건데 왜 나는 이렇게 불편하지? 스스로를 책망하지만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며느리에게도 비슷한 압박이 있습니다. 시누이는 정말 살림을 잘했어. 너도 배워야 해. 시누이는 이맘때 벌써 둘째를 낳았는데. 이런 말들은 비교입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며느리는 항상 시누이와 비교당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며느리를 작게 만듭니다.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나인데 왜 시누이와 비교하시지? 나도 나름의 방식이 있는데. 더 힘든 건 이 비교가 보이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명절에 누가 더 일을 많이 했는지, 누가 더 부모님을 잘 모시는지, 누가 더 아이를 잘 키우는지.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지만 모두가 느낍니다. 이런 경쟁 구도는 두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시누이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애쓰고 며느리는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둘 다 편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명절은 이런 경쟁이 가장 두드러지는 시간입니다. 누가 더 일찍 와서 준비를 도왔는지, 누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지, 누가 더 어른들에게 신경 썼는지. 보이지 않는 점수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시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의 딸이니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포기합니다. 어차피 인정받을 수 없다면 최소한만 하자. 의무만 다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닫습니다. 시누이는 이런 며느리를 보며 생각합니다. 역시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들어. 형식적으로만 하네. 악순환입니다.
비교와 경쟁이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가 다시 오해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둘 중 하나가 이겨야 할까요? 시누이와 며느리는 정말 경쟁자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며느리가 인정받는다고 시누이의 가치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시누이가 딸로서 사랑받는다고 며느리가 외면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가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족 안에서도 순위를 매기고 누군가는 더 사랑받고 누군가는 덜 사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누이와 며느리는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같은 집안의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습니다. 시누이는 며느리가 이 집에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친정 식구들과 멀어진 며느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누이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이 집의 변화와 활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과 비교는 이 모든 가능성을 막아버립니다. 서로를 동맹이 아닌 라이벌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아들이자 남편입니다. 자신의 누나와 아내가 불편한 관계라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둘 다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안 맞지? 그는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구조라는 것을. 비교와 경쟁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며느리와 시누이의 역할 기대라는 것을. 지금까지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가족의 정해, 조언과 지시의 경계, 어긋나는 기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까지. 그렇다면 이 벽을 허물 수는 없는 걸까요? 시누이와 며느리는 영원히 불편한 관계로 남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시작은 생각보다 작고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정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누이는 인정해야 합니다. 며느리는 자신과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방식으로 배웠으며 그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조심스러움이 냉담함이 아니라 배려일 수 있다는 것을. 며느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시누이의 편한 말투가 무례함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대하려는 노력일 수 있다는 것을. 시누이도 이 관계에서 자신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인정에서 시작하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시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너무 편하게 해서 기분 나쁘게 들렸을 수도 있겠다. 미안해. 나는 그냥 도움 주고 싶었던 건데 지적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네. 앞으로는 조심할게. 며느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언니, 사실 저는 혹시 제가 실수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더 딱딱하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아직 적응 중이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대화는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경계의 존중입니다. 시누이는 며느리에게 조언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도움이 될까? 아니면 그냥 내 방식을 강요하는 걸까? 그리고 조언을 할 때도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대신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 우리 집은 이래 대신 우리 집은 이랬는데 내 집은 어땠어? 질문형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며느리도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것을 참지 않고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언니, 조언 감사한데 이 부분은 제 방식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배워서 이 방법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은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직한 소통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함이 쌓이면 관계는 더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 작은 노력들입니다. 시누이는 며느리에게 작은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같은 간단한 질문. 내가 애 봐줄까? 같은 구체적인 제안. 이런 작은 배려들이 쌓이면 며느리는 생각합니다. 언니가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 며느리도 시누이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누이는 이런 요청을 받으면 생각합니다. 며느리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나도 도움이 되는구나.
명절에 함께 준비를 하면서 서로의 방식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누이 내가 만든 이 나물 맛있다. 어떻게 만들었어? 며느리 언니네 집 김치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같이 담가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에게서 배우려는 자세는 경쟁을 협력으로 바꿉니다. 네 번째는 시간과 인내입니다.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시누이와 며느리처럼 다른 배경에서 온 두 사람이 가족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어색하고 실수도 하고 오해도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언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이런 말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며느리, 나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런 속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계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누이와 며느리가 친구처럼 친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모든 것을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존중하고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명절에 만났을 때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고 상대가 힘들 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관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입니다. 어떤 시누이와 며느리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됩니다. 함께 쇼핑도 가고 고민도 나누고 서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시누이와 며느리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가족으로서의 예의와 배려를 지키는 것. 이것도 충분히 건강한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편하고 명절이 두렵고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오늘 고생했어. 수고했어. 언니, 오늘 만나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봐. 조심히 가.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조금씩 바꿉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쌓여서, 어떤 경우에는 성격이 정말 맞지 않아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시누이든 며느리든 누구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더 편하게 지내보면 어떨까? 이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누이와 며느리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거리감, 조언과 지시 사이의 미묘한 경계, 서로 다른 기대가 만드는 어긋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의 그림자.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온 두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시누이도 며느리도 모두 좋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언어로 가족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